연말 최고의 화제작 아바타 2를 보던 관객이 심장마비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영화를 보던 관객이 비슷한 이유로 숨지는 사건이 종종 뉴스에 보도됐는데요. 이게 정말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누어 봤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임상순환계학회 총무부회장을 활동하고 있고 일산에 유재춘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유재춘입니다. 네, 실제로 영화를 보다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영화 자체가 문제라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이제 심장 돌연사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정상 발현 1시간 이내에 비외상성으로 사망한 경우를 우리가 돌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개 연간 한 3만에서 4만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개는 심실성 부정맥입니다. 90%가 심실성 부정맥이고, 나머지 10%는 심장이 펌프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심장 돌연사의 제일 중요한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겁니다. 관상동맥 80%가 실질적으로 어떤 공포스러운 영화를 본다든지 급작스러운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몸에 있는 내분비계가 활성화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교감신경이 항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분비되는 물질이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우리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분비되면서 이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다니면서 결국 심장을 수축을 강하게 시키고 맥박을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급작스럽게 올리게 되고, 또 심장의 내피세포의 염증성 변화를 일으키고 혈수판에 잘 응집되게 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런 스트레스 풀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있던 동맥경화반에 파열되면서 그게 혈전에 갖다 붙어서 막혀서 심장마비가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어떤 스트레스죠.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때 이런 심장 돌연사가 많이 오는데, 예를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심장 발작 위험이 27%나 많아진다는 미국 보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90년도 이라크 전쟁 때 포격 해소하고 심장마비하고 거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고, 또 LA에 큰 지진이 왔을 때도 심장마비가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9.11 사태 때 직후에 돌연사를 일으키는 부정맥이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 2002년 월드컵 때도 5명 정도가 그 경기를 보다가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흥분한 결과가, 또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의 극심한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 발작을 촉발하는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 화를 많이 내는 사람, 또 경쟁적이거나 호전적인 사람, 이런 기질적으로 병이 있으면서 예민한 사람, 특히 내기 스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겠죠. 네, 고위험군은 있죠. 첫 번째는 심근경색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심장대사증후군, 다시 말해서 쓰리고라 그러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환자들이 흡연을 할 경우, 그런 아주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흡연. 그리고 이런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결국은 돌연사의 위험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위험성이 높이는 그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 다음에 복부 비만,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운동보조, 가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돌연사의 고위험군이 되겠고, 특히 심장질환 환자, 심부전 환자 중에서도 특히 심박출 구혈율이라 그러는데, 이젝션 프레셔리, 심장 이 짜내는 힘이 약한 사람, 40%로 약한 사람들은 고위험군이 되는 거고, 또한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에서 비후성 심근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심장의 벽이 남들보다 두꺼운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실실한 병력이 있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돌연사를 했다든지, 벽 두께가 3cm 이상, 그렇게 두꺼운 경우, 심실빈맥이 있는 경우는 고위험군에 해당되고요. 판막질환 중에서 특히 대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가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돌연사 환자의 절반 이상이 정상이 없이 정상인 사람들에서 일반 대중에게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반 대중들에 대한 1차적인 예방 교육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은 동맥경화증, 동맥경화반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대사 증후군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제가 다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심전도하고
심장 초음파만 해도 이런 위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하게 되면 심장의 크기라든지 허혈이 있는 부분, 뭐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흔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후성 심근증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심전도 소견이 있습니다. 벽이 두껍다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또는 이제 우리가 브루가다 증후군이라든지 QT 연장 증후군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심전도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은 예방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어떤 구조나 아까 말했던 판막 질환, 선천성 질환 여러 가지 질환들을 구조랑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를 해보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 대사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싱겁게 드시고 지나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탄산 음료를 줄이고, 세 번째는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 과한 과식을 피하고, 채소는 자주 드시고 대신에 견과류와 과일은 적절하게 먹고, 뱃살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복부 비만이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뱃살을 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해서 일주일에 4회 이상, 보통 1시간 이상 하는 게 좋고요. 이런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들에게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약을 잘 복용하는 것이 하나의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영화라든지 스포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문제가 있던 건 아니고, 언더라이하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화를 많이 난다든지 흥분을 잘한다든지 또 막 너무 경쟁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서 생긴다는 거지, 영화나 그런 스포츠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것도 즐겁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